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속보도 뭐 올려주시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도 좀 드렸는데 일단은 뭐 잠깐 속보 나왔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AMD가 그 대중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에서 이 반도체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한 합의에 따라서 중국에서 칩 판매로 얻은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15% 수익을 주고 정부에 주고 그리고 나서 뭐 수출 허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나님, 순수기리님, 핸들님, 김일랑일랑님, 모냥충님, 그리고 임채영님, 김상리님, 디노시님, 장뽀로리님, 말금이님, 럭키님, 박윤서님, 크라우드님, 타기다님, 라인님, 리선인가요? 네, 리선님 반갑습니다. 성백헌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미증시 브리핑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은 주말간 나왔던 이슈하고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 그리고 주말 이슈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종목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황님, 해물파전님, 금상님, 찔레용주님, 네 반갑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후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지난 주말 미증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요. 다우지수 0.47%, 나스닥지수 0.98%, 그리고 S&P 500 0.7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PBG맵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빨갛게 보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초록색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미증시가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1% 마감했고요. 애플 4% 상승 마감했고 구글, 메타, 뭐 테슬라도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말씀드리면 일단 뉴욕 지수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하게 무슨 지표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고 그냥 개별 이슈에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만 반응했지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3대 주가 지수는 어찌됐건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아까 애플이 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애플이 왜 4% 올라갔을까요? 자, 일단은 애플이 반도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탄력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결국 그거잖아요. 애플이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를 미국 제조 설비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주에 발표했던 반도체 관세에서 애플이 면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좀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픈 AI도 챗GPT5를 출시하면서 뭐 성능이 좀 개선된 모습들 동시에 또 추가 투자를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점이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 심리를 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뭐 기록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1위 1조 달러 이상의 그 기업들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어요. 일단 여기서 좋고 또 여기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에 대한 부분들 완화될 부분들도 좀 되고 있고 어찌됐건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토요일 아침이죠. 마무리가 됐을 때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만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FOMC 의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 이번 주도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스러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지표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놓고 또 오늘도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송종목님, 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체크리스트가 뭐 있을까?
이번 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 왜? 이것들만 조심해도요.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 보는 경우들을 상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이 좀 될 거예요. 이번 주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자, 첫 번째. 일단 그 품목별 관세가 1달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반도체 100%, 의약품 250% 최대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 지위를 받는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도 15, 의약품도 1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물들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깔린다고 한다면 15%가 맞겠죠. 최애국 지위니까 유럽연합이 받았던 관세를 받을 텐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혹시나 트럼프가 또 여기서 어떠한 태클을 걸지 모르겠으니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25일 정상회담까지는 여러분들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한미 간의 문제인 거고, 이제 국내 주식만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여기 있죠. 대주주 양도세, 증시부양책, 세제 개편안,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당에서 정부 쪽에 그, 대주주 기준 상향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참 웃기죠. 50억에서 10억 내린 것은 여당에서, 물론 이제 정부도 있지만, 어찌됐건, 상향에 대한 기준을 검토했으니까 이제 그 공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놓을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향을 다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실제 시장에서 혹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릴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쵸? 1번, 2번 중요하다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거는 뭐 좀 보셔야겠죠. 왜냐면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고,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거고, 7월 CPI, PPI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거 참 이번 주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표가. 그쵸? 일단 7월 CPI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이 기업이라든지 소매업체들이 부담했던 부분들을 이제 소매업체들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7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달 전월이 이제 0.2% 상승이었고 6월보다도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만약에 0.3% 상승이면 올해 들어서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근원 CPI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를 측정한 지수로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경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게 7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관세가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또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세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CPI를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어쩌면은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7시 반에 이렇게 출근길 주식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7시, 7시 반만 방송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제 개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제 개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영상을 보셔도 돼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하다가 놓친 섹터라든지 테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제가 따로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결국에 이슈, 그러니까 이번 주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슈와 함께 우리 국내 주식 봐야 될 섹터,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슈도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형은 미국, 그리고 SMR은 단독으로. 야, 무슨 얘기인고 하니 SMR 보니까 딱 원전 얘기구나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와 푸틴 15일 알래스카 회담. 타임라인상 가장 근접해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정상회담과 확성기 철거. 마지막 4번째, 중국 바이오 견제 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 아마 이 내용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급하게 원래 다른 내용이었다가 4번째 이슈를 급하게 생물보안법으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원전. 두 번째는 재건주. 세 번째는 경협주. 4번째는 생물보안법 제약 바이오. 이쪽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뭐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니까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선방산 원전 관련해가지고 방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실적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조선과 원전은 좀 길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조선은 마그마 프로젝트라든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한미 간 어떤 협력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MRO라든지 뭐 정비 사업.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지속적으로 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남아있다.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하나요? 정책이죠. 르네상스 정책. 원전 르네상스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산업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은 그 관련된 섹터나 테마주들이 한국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조선,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개별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까지 미국을 주도로 중심으로 했던 사업들은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물보안요? 이따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형 원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 특히나 SMR 관련해가지고, SMR은 단독적으로, 자체 개발을 하면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수출한다. 이런 전략을 가진다는 거죠.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한수원에서 최근에 노르웨이, 트론 헤임슬레리아 이제 원자력과 함께 ISMR,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도입을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SMR 같은 경우를 보는 이유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투자 비용도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건설 기간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 표준 설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수원이 이제 독자 수출을 위해서 핀란드, 뭐 스웨덴, 체코, 유럽 국가를 비롯해가지고 태국과 요르단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양해각서. 그래서 이 노르웨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ISMR 입찰에 성공을 해서 유럽 시장 진출의 어떤 교두보로 삼겠다. 이런 게 목표이고요. 지금 이 한수원이 ISMR에 힘을 싣는 이유가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계속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때문입니다. 체코 원전 당시에 이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2년 넘게 다퉜고, 어쨌든 지난 1월에 뭐 분쟁을 중단하고 뭐 협력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골자가 원전을 많이 짓고 빨리 짓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골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2050년까지 4배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대형 원전은 미국과의 협업,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두산 엘리베이티, 뭐 BHI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상승 이후에 그 상승에서 단기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어쨌든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수익을 끌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자, 두 번째 이슈. 두 번째는 트럼프와 푸틴 15일 알래스카 회담입니다. 생물보안법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해요. 제가 지난주에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이 3자 회담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전 혹은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주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쵸? 지난주 내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러우 회담이 전망됐습니다만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외가 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외가 되고 있어요. 물론 유럽 국가에서는 젤렌스키를 제외한 회담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결국 트럼프와 푸틴 만남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높은 기대를 모은 회담이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날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5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되겠죠. 16일이. 그쵸?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회담일을 전후로 해서 관련주가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됐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한 달이면 종전시킬 수 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 연결은 한 적이 있지만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영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러시아는 지금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면 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토 양보 안 한다. 어쩌면은 트럼프와 만나서 야, 지금까지 점령한 데는 다 가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지금 열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쵸? 자, 우리 말금이님께서 그 여파로 방산주가 더 빠진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여파일까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면 방산주가 강하고 재건주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재건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가 밀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냥 명분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많이 올랐었어요. 수주에 대한 부분도. 근데 모멘텀이 다른 조선이나 원전보다는 조금 약하긴 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잖아요. 한미정상회담, 제가 다음에 한미정상회담을 이야기 드릴 건데, 오케이. 넘어가면서 말씀드리죠. 자, 세 번째가 한미정상회담, 확성기 철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면 지금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그 한미관세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요, 관세 협상할 때 한국의 방위비 GDP 3.8%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저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제가 지난주에 재건주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제가 재건주랑 확장해서 말씀드렸던 게 경협주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누가 있죠? 북한군 파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합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일정도 쉽게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상 두 정상이 마주치기까지는 좀 견제를 좀 해야 돼요.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주제는 관세 협상이라고 봐요. 관세 협상을 보고 지난주에도 경협주가 강하게 올라왔지만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약간 좀 오바다. 경협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오바긴 하다. 다만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VIP 가족분들은 매매를 했었는데 어쨌든 메인은 관세 협상이고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경협주가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기대감이 경협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거고 아마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던 의제들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통 7월달 9월 초가 미국이 휴가철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이 휴가철이고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의회도 쉬고 행정부도 사법부도 거의 모두 쉽니다. 동면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스케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만났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의지가 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의지가 어찌됐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금 시장이나 업계에서는 아마 안보 의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북 확성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북한은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정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뭐 전국적으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호응을 했다라는 거죠. 피드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미 훈련 비난했다라는 이야기. 근데 뭐 항상 같이 됐습니다. 한미 훈련 나오면 비난하면 밀렸다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야기를 제외한 건요.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보셔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놓고 개별적인 테마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중국 바이오 견제 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긴 이 생물보안법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원래 지난해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확실할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에 막혀서 불발됐어요. 상원에 막혀서 불발됐던 이 생물보안법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중국 기업과의 거래하던 물량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업계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경험주 말고 오늘은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가노이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가노이드도 물론 관련이 있죠. 근데 오가노이드가 최근에 관련 움직임이 좀 보였던 건 FDA에서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이라든지 FDA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31일 상원에서 제출을 했고요. 이르면 올해 9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9월에 상원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9월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스케줄 매매를 타임라인상 한다고 한다면 8월달, 9월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됐나요? 네, 그래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 ST팜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CDMO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는 여전히 마찬가지 이것만 보세요. 일단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매매를 할 건지 보수적으로 할 건지는 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테마성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테마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못다한 내용들 특히나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개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